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제가 자외선 차단에 정말로 진심이거든요. 제 인스타를 잘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또 8월, 9월에 자외선 정말 심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 추천,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바르는 방법, 그리고 자외선 차단 아이템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자, 먼저 얼굴 선크림부터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제품 제공은 있거든요. 브랜드에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사전에 컨텐츠 노출 안 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한테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은 따로 조용히 쓰고요. 정말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들은 이렇게 제가 컨텐츠에 추천해드려요. 절대로 제 진심이 없거나 광고성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자율로 노출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개념을 제가 너무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고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선크림은 순한 것만 써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에스네이처 제품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잘 펴발라지고 아주 촉촉한 제품이에요. 점점 산뜻해져요. 이렇게 다 발라주면 속은 분명 촉촉하거든요. 근데 겉은 약간 산뜻해요. 끈적임이 많이 없어요. 뭉치는 거, 밀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너무 잘 펴발려요. 그리고 속이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겉에는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아주 가볍고 산뜻해요. 너무 산뜻하고 좋아서 2통 정도는 비웠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지인 남자한테도 선물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가볍게 잘 발린다고 좋다고 그런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 안 하는 남성분들도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백타까진 아닌데 아주 미묘하게 화사해지거든요. 약간 나만 아는 그 살짝 밝아짐이 느껴져요. 이쪽이 좀 밝나요? 백타까진 아니지만 미묘한 밝아짐이 약간은 있다. 화해에서 성분을 한번 볼까요? 전체 성분 중에 안심되는 성분이 비중이 아주 높아요. 성분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안 맞는 성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선크림은 바로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이렇게 묽게 촉촉하게 펴발려요. 크림보다는 로션같이 묽고 가벼운 제형이에요. 그리고 선크림보다는 로션 바른 느낌으로 되게 촉촉해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촉촉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살짝 끈끈한데 엄청 불쾌하게 끈적거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제품도 한 통 다 비웠고 너무 좋아서 새로 사려고 했으나 에뛰드에서 또 보내주셔서 아직도 집에 잘 쌓여있어요. 이 제품은 촉촉해서 겨울에 잘 썼는데 여름에도 나쁘지 않아요. 건성인 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려요. 여름에도 에어컨 쓰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 너무 건조한 거 잘 안 쓰거든요. 확실히 좀 묽고요. 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좀 넓게 발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눈 시려서 주변에 못 바른다 그러면 조금씩 발라주셔야 돼요. 너무 묽은 제품은 너무 넓게 발라지거든요. 거의 바르는 게 안 보이죠? 엄청 가벼운 로션 바르는 느낌으로 정말 가볍게 발려요. 화이에서 이것도 성분 한번 보면 역시 낮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다음 제품은 바로 트러블레스. 너무 묽진 않고 크림 정도 점성으로 발리고 이건 역시 부드럽게 잘 발려요. 되게 촉촉한데 끈끈하고 쫀쫀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쓰던 것만 쓸 수는 없어서 새로운 제품들도 써보고 있는데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역시 이것도 잘 발려요. 확실히 좀 더 쫀쫀하게 발라지는 느낌이에요. 살짝 찐득하면서 쫀쫀해요. 그래서 건성인분 추천해드리고요. 찐득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추천 안 해드려요. 그리고 되게 쫀쫀하니까 광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피부 결이 예쁘게 나와요. 이 브랜드 명 자체가 트러블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 페이지 찾아봤는데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부작용 일으키지 않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순하다 느껴졌고요. 그리고 약간 찐득거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추천해드리냐면 메이크업 전에는 약간 딱풀 같은 느낌이 발라져 있어야 밀착력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설명해드렸던 개념이잖아요. 약간 딱풀의 느낌이 지금 피부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딱 달라붙거든요. 접착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개념으로도 괜찮더라고요.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이고 싶다.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이거 바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나는 끈적거리는 거 싫고 메이크업 안 해. 그러면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이것도 화해 성분표를 보면 역시나 아주 낮은 위험도가 주를 이룬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트러블이 이렇게 크게 났잖아요. 뭔가 트러블이 있는 피부인데 이거 추천해드리면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테스트하면서 안 맞는 화장품 써서 생겼나 보다 싶었는데 화장품으로 생긴 트러블이 아니라 호르몬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 이랬거든요. 되게 안 나아요. 이거 주사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가볍고 산뜻한 것 1등은 에스네이터, 2등은 에뛰드, 3등은 트러블레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촉촉하게 느껴졌던 건 에뛰드, 그리고 트러블레스, 마지막 에스네이처인데요. 근데 에스네이처도 촉촉하긴 해요. 굳이 따지고 따져서 정해본 거거든요. 저는 악건성인데도 굉장히 잘 썼거든요. 촉촉합니다, 이것도. 에뛰드가 가장 속부터 겉까지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트러블레스는 가장 쫀쫀하고 살짝 쫀득끈끈해서 메이크업 전에 잘 썼다. 그리고 트러블성 피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께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백탁 아예 없고요. 저는 눈 시림을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바를 때 이 눈 가까이는 안 발라요. 여기까지 다 바르면 어떤 걸 발라도 너무 시렵고 불편하더라고요. 저처럼 눈가 예민하신 분들은 눈가는 안 바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선크림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선크림 잘못 바르면 아무리 스킨케어 잘 해도 정말 메이크업 밀리게 하고 뭉치게 하거든요. 가장 큰 요소예요. 특히 무기자차 잘못 바르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기자차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유기자차도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메이크업 전에는 절대로 선크림을 한 번에 다 바르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발라도 안 먹고 다 밀릴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 많이 발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메이크업 관점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정량까지는 바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내 피부 중요하잖아요. 타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쿠션, 파우더까지도 자외선 차단이 들어있는 게 많잖아요. 2중, 3중으로 계속 얼굴에 얹다 보니까 사실 메이크업 하고 나면 쌩얼일 때보다 덜 타요. 제가 메이크업을 전공했다 보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현역에 활동 중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 친구가 제주도 바닷가 한여름에 햇빛 엄청 내리쬐을 때 화보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 모델이 몸만 타고 얼굴은 하나도 안 탔다고 하더라고요. 선크림,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까지 엄청 많이 발랐는데 그런 제품들에 거의 자외선 차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많이 쌓아 올리다 보니까 몸에 비해서 확실히 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파우더까지 해서 유분을 꽉 잡아주잖아요. 선크림이 덜 지워져요. 근데 쌩얼일 때는 보통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나가다 보니까 유분이 올라와서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쌩얼일 때는 선크림 정량으로 꼼꼼하게 바르셔야 되고, 메이크업 할 때는 제품들로 좀 분산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짰거든요. 새끼손가락 한마디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이걸 한 번에 바르면 절대 안 되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바르는 거예요. 먼저 조금만 묻혀서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분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무기자차는 대충 문지르면 이렇게 약간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 번 문지르면서 고르게 퍼트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 아직도 남았잖아요. 한 번 더. 이게 사실 최대예요. 메이크업 전에 바를 수 있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콧볼 가장자리 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선크림 절대 안 바르거든요. 여기를 그냥 건너뛰고 바르는 거예요. 저처럼 콧볼이 큰 분은 여기 정말 파운데이션 잘 끼잖아요. 여기까지 선크림이 많이 발라져 있으면 파운데이션 100% 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어차피 컨실러로 여기 커버해주니까 여기만 햇빛을 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끼는 콧볼, 그 다음에 눈가만 피해서 문지르면서 발라주고 꼭 두드려주세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중요한 건 눈썹에 잘 뭉쳐있거든요. 눈썹 꼭 이렇게 쓸어주시고, 헤어라인 이런 데 뭉쳐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꼭 문질러주세요. 입가도, 그리고 콧볼 근처도, 콧대랑 이런 데 뭉쳐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도 제형끼리 뭉쳐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말한 부분들을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남았잖아요. 사실 이것까지 바르면 너무 피부 답답해요. 그래서 이건 안 바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얇게 2번 정도만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한 번에 다 끝내면 안 돼요. 저는 평상시엔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바로 화장을 하는데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야외 활동할 때, 사진 찍을 때, 여행 갈 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선크림을 다른 걸 한 번 더 바르거든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베이스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요. 물론 선크림으로도 충분하지만 베이스 크림을 한 번 더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서 덜 지워지게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철벽 방어를 하는 거예요. 또 화장하면 선크림이 덧바를 수 없잖아요. 왜 항상 선크림은 2-3시간마다 덧바르라고 하는데 화장하고 어떻게 덧발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청 탄탄하게 해서 최대한 안 지워지게 한 다음에 그냥 모자를 써서 덧바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베이스 크림 추천해드리는데 난 톤업이 중요해 그러면 소내추럴 추천해드리고 톤업보다는 커버가 중요하다 그러면 체이싱 랩이 추천해드립니다.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 자외선 차단 지수 되게 높게 나왔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어요. 너무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고요. 살짝 되직하게 펴발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처음엔 되직한 듯 싶은데 문지르면 금방 얇게 퍼지는 제형이에요. 약간 프라이머 바른 느낌으로 부드럽고 매끈한 마무리감이에요. 체이싱 랩이 또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 사실 이건 거의 파운데이션급으로 커버가 잘 돼서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도 베이스 끝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하고 싶고 커버를 좀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얇게 깔아주고 그 위에 쿠션을 정말 얇게 살짝만 더 올리면 좋아요. 저는 체이싱 랩이 지금 발라볼게요. 먼저 흔들어준 다음에 이 정도 잡고 퍼프에 조금 묻혀주고 가운데 볼부터 발라줘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얇게 조금만 바르셔도 돼요. 의외로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손보다는 퍼프로 바르는 거 추천해드려요. 훨씬 더 얇게 바를 수 있어서 되게 피부 보정이 너무 잘 돼요. 피부를 다 덮어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거예요. 사실 파운데이션 쿠션은 피부 전체적으로 다 바르기엔 너무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파운데이션 쿠션 바르기 전에 베이스 크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다 까는 거예요. 눈가에 선크림 못 바르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크림으로 눈가를 다 발라줘요. 눈가 자외선 차단되라 이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코는 조금만 바를게요. 면적도 좁고 쿠션 컨실러까지 발랐을 때 좀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선크림 전체적으로 바르고 자외선 차단 지수 높은 베이스 크림을 눈가까지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꼼꼼히 발라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이 위에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쿠션을 또 덧바르는 거예요. 톤업이랑 이 커버 크림이 어느 정도 톤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쿠션 정말 조금만 바르시면 돼요. 평소 바르는 양보다 절반 정도? 조금만 발라도 충분할 거예요. 내가 바르면서 느껴질 거예요. 아, 이거 조금만 발라도 되겠다.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오히려 화재 쿠션 바르는 양이 줄어서 피부도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를 짱짱하게 하면 유분에 강해요. 유분엔 잘 안 지워지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또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외선 차단되는 컨실러나 쿠션 덧바르시면 돼요. 또 선크림이나 토너 크림을 덧바르면 오히려 지워지거든요. 이 커버 해놨던 게 컨실러 제일 추천해드리고 또는 쿠션 지워진 부분에 다시 덧발라서 자외선 차단해주세요. 자, 다음은 목이랑 바디 선크림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목 톤업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 톤업할 때 잘 쓰는 제품은 바로 세잔느 제품인데요. 핑크도 있고 블루도 있는데 핑크도 한번 사봐야겠어요. 저는 블루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흔든 다음에 퍼프에 쭉 짜서 이렇게 발라줘요. 일단 매트해서 너무 좋고요. 보송보송하고 많이 안 묻어나오니까 목에 바르기 좋더라고요. 얼굴에 바르면 좀 건조할 것 같은 느낌? 사실 옷에 아예 안 묻어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어떤 제품을 바르든 간에 옷이 쓸리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예 안 묻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끈적거리진 않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니까 그나마 덜 묻어나오고 찝찝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게 블루 컬러여서 톤업이 되게 잘 돼요. 확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목 톤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덧바를 때는 선쿠션을 추천해드려요. 다이소에 선쿠션이 좀 있거든요. 목이 너무 비싼 거 바르기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선쿠션 추천해드리고 이 태그 제품은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 굉장히 높아요. 선스틱으로 하면 톤업 다 지워지고 밀리니까 이 선쿠션이 좋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오래 하지 않을 때는 목에는 덧바르지 않아요. 대신에 토너 크림을 바르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우더를 하거든요. 이 루나 파우더는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 토너 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게 지워지지 않고 더 오래 가게 하려고 파우더를 살짝 해줘요. 그리고 이 파우더가 되게 밝아지는 파우더여서 한 번 더 톤업이 돼요.
더 뽀송해지니까 잘 안 묻어나오고 머리카락도 안 달라붙고, 그리고 나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그럼 파우더 안 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땀 흘리면 다 뭉치니까 그냥 땀 나서 지워질 때마다 선쿠션 바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톤업 안 되는 파우더 바르고 싶으면 코드글로 컬러 추천해드리거든요. SPF 30 PA 뿔뿔뿔이에요. 목에 톤업은 안 하는데 파우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목 톤업 크림 말고 그냥 선크림, 그리고 바디 선크림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바디 선크림을 사실 하체는 잘 바르는데 상체에 바르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목은 잘 바릅니다. 목은 괜찮은데 팔, 어깨, 등 이런 데는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런 걸 가득 바르고 차에 타면 차 시트에 너무 많이 묻어나오고 땀나면 다 지워져서 끈적거리고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팔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팔토시를 하고요. 얇은 외투나 아니면 긴팔 티셔츠를 입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 타요. 팔은 선크림을 잘 안 바른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발라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야외에서 사진 찍을 때 꽁꽁 싸매고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바르는 용도의 선크림을 요즘에 막 찾고 있었는데 바로 발견했습니다. 메이크프렘의 UV 디펜스 미노 세범 선크림. 이게 바디 선크림이 아니거든요. 얼굴에 나온 용도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발라봤는데 너무 매끈한 거예요. 사실 뽀송까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매끈매끈해서 이거는 팔에 발라야겠다 해서 발라봤는데 제가 발라본 선크림 중에서 제일 괜찮더라고요. 약간 되직하게 펴발리고 백탁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펴발려요. 조금만 문질러도 벌써 산뜻함이 느껴져요. 약간 프라이머 바른 듯이 매끈하면서 벨벳 느낌? 그래서 바디 이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사실 바디는 막 발라야 되는데 조금 아깝긴 하잖아요. 얼굴용이니까. 그래서 상체 위주로 바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제가 봤을 때 올리브영에서 1+1에 기획 세트까지 할인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대용량으로 바디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바른다고 해서 정말 막 파우더 한 것 같이 너무 뽀송뽀송하고 너무 산뜻해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품 자체는 되게 산뜻하고 매끈하게 잘 나왔는데 팔에 많이 바르면 어쩔 수 없이 뭐든지 간에 끈끈하게 느껴져요. 마무리감이. 많이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적게 바를 때보다는 끈끈함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거 치고 매끈매끈한 편이에요. 덜 끈적거리고. 그리고 이 선크림 원래 얼굴에 바르는 용이잖아요. 저도 얼굴에 발라봤는데 얼굴에 바르기에도 괜찮아요. 나는 무기자차만 발라야 되고 백탁 있는 거 괜찮다. 끈적거리는 거 싫다. 그러면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악건성인 분은 조금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킨케어 정말 촉촉하게 잘 하고 발랐을 땐 괜찮았는데 이 스킨케어를 좀 대충 하면 건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는 좀 취향을 탈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선크림 바르고 지워낼 때는 이 클렌징 오일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예전 자외선 차단 영상에도 나왔고 다른 얼굴 클렌징 영상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쇼츠에도 제가 바디 선크림 지우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에도 보여드릴게요. 비누나 클렌징 폼만으로는 선크림 자체가 잘 안 지워져요. 선크림이 유분에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이런 오일류에 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선크림 1차로 지우고 그 다음에 바디워시 하거든요. 일반적인 클렌징 오일로 하셔도 되는데 몇몇 제품들은 몸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유화가 되고 녹아버려서 클렌징이 안 되더라고요. 이 몸에 클렌징 오일을 할 때는 약간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잖아요. 머리도 감고 하면서. 그래서 물기가 있는데 바로 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려고 하는데 바로 녹아서 사라져요. 이 오일은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도 바로 녹지 않고 클렌징을 해주거든요. 바로 유화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몇 클렌징 오일은 그 유분기가 남아있어서 바디워시, 비누 할 때 비누칠이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거품이. 근데 이 오일은 거품이 잘 나요. 아무리 이 오일을 많이 해도 그 다음에 비누칠이 잘 되더라고요. 마성의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용량이니까 몸에 쓰기도 좋고 얼굴에도 쓰기도 좋고 또 이게 용량이 2개가 더 있어요. 총 3가지 용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꼭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는 이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더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요. 거기에 이제 3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맞는 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핸드 선크림인데요. 파티온 제품이고 엄청 미니 사이즈거든요. 이건 저의 파우치 필수템이에요.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처음에 파티온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키링으로 같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여기에 제 이니셜도 넣어주셨고요. 해니 이니셜. 그래서 제가 이걸 가방에 걸고 다니면서 손에 바른 거예요. 이 손이 햇빛에 정말 많이 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은 엄청 신경 쓰고 바디 선크림도 계속 바르는데 손은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촉촉한 선크림을 핸드크림처럼 사용했거든요. 근데 크기가 너무 커서 갖고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나왔는데 게다가 촉촉하니까 손에 바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거든요. 이걸 다 써가서 파티온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다행히 미니 사이즈를 팔더라고요. 이런 미니 사이즈 파는 곳 많이 없잖아요. 선크림을 보통 사은품으로 주는데 이렇게 파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이 키링이랑 같이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키링은 팔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가방에 걸고 다니면서 손 씻을 때마다 안 꺼내고 그냥 바로 여기서 짜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 여행할 때도 계속 내내 가방에 걸고 다녔거든요. 진짜 너무 편했는데 키링은 안 파는 것 같아요. 제발 키링이랑 같이 출시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내주신 건 다 써가서 바로 홈페이지에서 또 구매했습니다. 몇 개 더 쟁여놓으려고요. 자, 다음은 바로 립밤이에요. 우리가 입술도 자외선 공격 많이 받는데 이 차단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에 리더스 제품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리더스의 PDRM 패드도 정말 잘 썼는데 이 립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파우치에 넣고 다녀요.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레드예요. 엄청 쫀쫀한 제형이고요. 이 레드는 이렇게 색감이 생각보다 좀 진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튜브형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서 바로 아주 촉촉해져요. 그냥 바르자마자. 그리고 안 끈적거려서 좋아요. 딱 촉촉한 느낌? 레드도 보여드리면 왜 두 개를 가지고 다니냐면 생얼일 때는 이 로즈 컬러를 바르고 화장을 한 날엔 립 제품 따로 있으니까 투명을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로즈랑 투명 둘 다 들고 다녀요. 저는 이렇게 바르고 꼭 입구를 닦아줘요. 여러분도 이렇게 꼭 입술도 자외선 차단하세요.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자외선 차단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아이템이 그대로 중복되거든요. 그때는 몇몇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 번거롭게 이것저것 사용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필수적으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스타킹 아니고 팔토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팔에 선크림 바르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팔토시는 찝찝한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자외선 차단율이 98% 정도? 이게 사실 티가 아예 안 나진 않은데 흰색이나 검은색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이거 그냥 일상에서 꾸미는 날에도 이거 하거든요. 물론 이런 탑 입을 땐 못하는데 반팔 입은 날은 해요. 이렇게 손등까지 덮이고요. 쭉 입어볼게요. 꽤 길어요. 이렇게. 제 피부톤보다 훨씬 어두운데 아주 짱짱하게 돼요. 피부톤보다 밝으면 티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차라리 어두운 게 나아요. 이게 하도 써서 이렇게 보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쿨링감도 있거든요. 더운 날에도 할만해요. 생각보다 할만하다. 제가 이 위에 반팔을 입어볼게요. 어머, 사랑스러운 스티치가. 이렇게 반팔 입었는데 티가 조금 나요. 이렇게 대충 걷어봤을 때도 티가 살짝 나지만 흰색, 검은색 색깔 있는 팔토시보단 낫다. 그래서 이거 너무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해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평생의 짝꿍, 평생의 아이템, 바로 선캡. 제 일상 계정 사진 보시면 선캡이 많이 등장해요. 저는 꾸미는 날도 항상 선캡을 하거든요. 선캡을 사용한 지 3년째. 원래 더 옛날부터 썼어요. 매일매일 쓰기 시작한 거는 3년 차가 됐어요. 몇 년 전에는 번거지 모자 되게 추천해드렸거든요. 저는 지금은 번거지 모자 안 쓰고 이 선캡만 써요. 이 햇빛을 가리는 거는 선캡만 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모자를 쓰면 여기가 남잖아요. 이렇게 가려지니까 아래에서도 자외선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빛 반사가 되니까 여기가 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맨날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쓰면 다 가려져. 이게 안 좋은 게 완전 밀착하면 여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내리고 이렇게 딱 맞춰줘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다녀요. 밖에서. 이렇게 밑에는 꾸며도 예쁘게 입었어도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타. 그냥 철벽 방어. 저는 집에서도 창문 다 열어놓고 햇빛 많으면 집에서도 써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눈도 자외선 차단이 되잖아요. 정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이었나? 토닝 레이저를 한 20번을 받았어요. 한 2년 동안. 원래 10번을 받는데 10번 다 받았는데도 이 흑자, 깨가 안 사라져서 10번을 또 받았어요.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받을 때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레이저 받을 때마다 내가 다시는 햇빛을 안 봐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피부과에서 사진도 찍었었는데 흑자나 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피부 깊숙한 곳에. 근데 이게 유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쪽이 흑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그게 다 올라올 거래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토닝 레이저를 받은 이후로 계속 모자를 쓰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흑자 이런 게 많은 피부는 레이저 받고 1년만 지나도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피부가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아까 쌩얼로 있었잖아요. 근데 깨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죠. 제가 그렇게 선캡을 쓰면서 관리를 한 덕분에 아직까지도 레이저 안 받아도 돼요. 아, 그리고 선캡 중에서 제가 이것만 쓰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옆까지 다 가려져요. 절대 얼굴 노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챙 크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대챙으로 하세요. 큰 거. 클수록 좋습니다. 선캡은. 그리고 이게 머리가 좀 잘 망가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인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앞머리 볼륨이 중요할 때는 이렇게 쓰고 머리를 이렇게 넘겨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밀어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좀 지켜져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자외선 차단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가 잘 보호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